안녕하세요. 오늘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다음 주 또 우리 공부할 종목들과 내일 또 공략할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지요. 목요일에 나갔던 금요일날 종목들 간단하게 복귀를 해보고 소대팀들, 상무팀들 그리고 유튜브 팀들도 같이 복귀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려면 데이트레이딩 히스토리를 금요일에 올려놓았으니까 제 채널에 데이트레이딩 히스토리 검색하시면 자료가 나와 있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전에 스케줄 트레이딩부터 보죠. 이번 주 스케줄 트레이딩이라고 해봤자 신규 상장주 두 종목이 있죠. 26일 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투나노 그리고 27일이죠. 27일 토마토 시스템. 현재로서 이렇게 표시가 났는데 나중에 또 혹시나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조는 좀 하십시오. 자, 간단히 보죠.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 승부지였죠. 이화정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가 6% 뛰어가지고 아침 일찍 올라갔기 때문에 6%에서 24%니까 수익은 상당히 좋았죠. 다음에 세토피아 역시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어차피 한 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들이 꾸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종목을 선택을 하든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종목이 있죠. 세토피아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시가는 좀 높았죠. 17%. 하지만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안착이 돼서 풀어지지 않았다면 다음날 시세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풀어진 점은 좀 아쉬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SF 세미도 마찬가지였죠. 시가 10% 띄워가지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 세 종목은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풀린 종목이라 우리가 자세히 봐줘야 된다. 더구나 금요일이니까 이 종목을 여러 개 분산하지 말고 계좌와 종목을 집중을 해서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근데 뭐 세 종목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는 잘 했지 싶습니다. 현대무백스는 별스런 움직임은 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시가는 뛰었지만은 따라가주지 못했다.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릴 때도 13%밖에 못 갔거든요. 밀렸으면 본질 정도밖에 못했겠죠. 뭐 3% 수익이라도 챙기실 분은 챙기겠지만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은 호가 빡빡한 종목은 가기 힘들죠. 그래도 뭐 손해볼 그런 매매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수화학 같은 종목도 뭐 나름대로 수익은 좀 좋다 싶어요. 8%에서 15% 갔으니까 뭐 5에서 7% 정도 먹는 거.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시가 6% 출발했죠. 6% 출발해서 고가가 16%니까 그래서 8에서 한 9% 정도 먹는 수익이었네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발군의 모습을 보였죠. 상가까지 안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풀어진 점은 좀 아쉬웠죠. 예. 그래서 레인보우, 셀바스, 아스타까지는 우리 이 세 종목을 예전에 좀 힘이 있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 해보자 했는데 아스타는 힘을 써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레인보우, 셀바스, 헬스케어는 잘 선택을 했지 싶어요. 엠로도 그 와중에도 집값은 좀 주었죠. 시가가 마이너스 0.9%에서 색깔을 봤기 때문에 보합 돌파시면 들어가서도 8.9% 고가가 8%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우리가 전략을 잘 보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엔투텍은 별로 모습이 없었고 EM플러스도 별로 모습이 없었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뭐 나름대로 아침 일찍 서둘러줬죠. 이렇게 아침에 서둘러주는 종목이 우리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가 2%에서 15%까지 갔으니까 짧은 시간에 12, 3% 먹는 구조였었고 전체적으로 목요일날 나왔던 금요일 승부주들은 유튜브 승부주들은 나름 다 나쁘진 않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잘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무팀과 소대팀들은 트레이딩 히스토리 받겠지만은 일단 사무팀은 당일날에 하루에 250% 가까이 이제 수익은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 정도 수익을 완벽하게 먹은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그에 근접하게 먹으신 분들은 또 경력자분들은
또 있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익률은 한국유전이 그래도 57%, 상가까지 처음에 들어갔다가 풀려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매도를 치자고 했죠. 나중에 다시 상가를 가던데, 일단 전일에 우리가 20% 가까이 여기서 허리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끌고 온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루 만에 보유하고 하루 만에 57%니까 참 감사한 수익이죠. 그래서 한국유전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매도를 챙겨 놓고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고, 금요일날 시장이 좀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상가 들어갈 때는 또 다시 재진입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외에 보면 뭐 중배주로 가져온 이수화학은 15%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감사한 거고, 엠로 역시도 8% 정도 수익을 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셀바스 헬스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지만은 상매매로 가져온 이화전기 같은 것도 거의 뭐 25% 가까이 수익, 24%가 25%. 그리고 뭐 셀바 휴무텍도 상으로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26% 수익. 이것도 다 저희들이 25%에 끊어 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상가를 욕심내지 말자라고 했죠. 셀바이도 그렇고 이화전기도 그렇고 팔아야 된다. 상가 욕심내지 마라. 그래. RF세미도 마찬가지요. 상가에 들어갔지만 풀어질 때는 챙기는 그런 마인드로 했었죠. 우리가 28%인가 아마 그래 제가 매도 신호를 들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금요일의 매매는 적절하게 고점에서 매도가 다 잘 이루어졌다. 욕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가장 애정의 종목인 EV 첨단 소재는 우리가 6,500원을 제가 타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6,500원, 그리고 6,700원, 8,500원, 8,700원 이리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8,500 근처까지 한번 주고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죠. 약간 조금 높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한 15% 정도 수익을 단 한 번, 이 종목이 여기서까지 하락을 한 동안에 단 한 번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포인트는 딱 여기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수익성을 떠나서 10% 먹으신 분도 있고 15% 다 먹으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끈기 있게 기다렸고, 그 끈기 있게 기다린 만큼 뭐 큰 수익은 못 줬지만 금요일 시장 전체가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뭐 리튬이나 폐배터리는 그런 와중에 수익을 챙겨온 것은 우리가 잘했다. 따지고 보면 금요일날의 전체적인 승부는 눌림도 있었고, 종배도 있었고, 돌파도 있었고, 상따도 있었고, 전부 다 종합작품으로 다 이루어진 수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250%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상당히 하루 만에 그런 수익은 좋죠. 물론 뭐 상따 수익이 포함이 된 게 그러겠죠. 세토피아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고, 양지사 같은 경우 우리가 단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시가 근처에 2,900원을 타점을 잡지 않습니까? 이것도 첫 번째 3% 뒤분에 10% 줬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수익이죠. 단타 수익으로는. 셀바 휴문텍은 저희들이 상한가 매매로 가져온 종목을 아침에 5%에 잘라 먹고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이 지점이죠. 그죠? 이 지점. 우리가 11,000원 기점을 우리 잡았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좀 더 내려왔죠. 기다렸다가 11,000원 돌파할 때만 들어가서도 수익은 좋았죠. 15% 수익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놈은 효자했다고 봐요. 상수익으로 25% 주고 대이수익으로 15% 줬으니까 이 한 종목에 40% 수익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뭐 금요일은 이번 금요일은 상당히 잘 흘러간 그런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의외로 보기보다 큰 힘을 발휘를 해주는 바람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승부조 팀들도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이 있다고 봐요. 자, 이제는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는 새로운 한 주지만 이제 한 달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매를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매매에 밑바탕 베이스를 깔아놓고 모든 매매에 임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 달에 4주가 있지 않습니까? 4주가 있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다 이긴 사람이야 마지막 주는 뭐 크게 뭐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읽고 세 번째 조금 복구를 했다면 마지막 주에서는 최선을 할 겁니다. 시장은 더 날카로워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주 여기서 절대 많이 다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주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 매매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좀 시장을 다음 주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한문 팀들이나 뭐 한농화성 그리고 한국유전 뭐 이 두 종목만 지금 보유하였고, 종배주는 따로 안 넣었죠. 시장이 좀 어지러워서. 그래서 두 종목 보면서 내일 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스케줄 트레이딩은 마이크로 투나노와 토마토 시스템 26일, 27일 상장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내일 볼 승부주들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도출을 해 놨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다 좋아라는 법은 없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도출시켜서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전부 다 이상한 모습 볼 때도 있고 다 틀리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또 종목도 있을 것인데 잘 융합을 잘 시켜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신대양 제주부터 보죠. 내일 이벤트가 있죠. 액분 이벤트인데 기준 가격이 8,520원입니다. 85,200원이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인데 액분 재료는 참 안 받아줄 때도 참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또 받아줄 때는 또 받아주지 않습니까? 물론 영풍 재지 같은 이런 경우는 뭐 권리락 재료인가 뭐 이제 아마 그런 것으로 모습이 좋은 날도 있었고 상한가도 가고 그날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은 관심권에는 두셔야 돼요. 반응이 오면 좀 집중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같이 금요일장의 시장이 엄청 흔들려 버리고 주도주들이 다 지금 추세를 벗어난 상황에 과연 지금 그렇다고 대항을 할 테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벤트 종목은 좀 지켜봐 줄 필요성은 있어요. 착시 효과라도 봅시다. 한일사료는 굳이 금요일날 파동이 일어난 종목인데 왜 또 보지 않느냐. 일단 뭐 누보의 영향이 제일 크겠죠. 누보가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이제 비료주나 뭐 여러 가지 농업 관련주도 같이 막 반등을 줬는데, 일단 누보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같이 아무래도 연동은 되겠죠. 한일사료 쪽에 보면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사 K미터가 1,700억 규모를 토지를 처분했다. 재무구조 개선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더 보고 싶어요. 과연 처음에는 같은 뭐 비료 재료나 뭐 곡물 재료로 올랐겠지만은 1,700억이면 작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중소기업사이지만은 그래도 혹시 이것이 다시 한번 시장에 더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누보도 마침 상한가를 가 있으니까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사료를 한번 더 같이 봅시다. 시간에 3.4% 올라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것 정도만 참조를 하시고, 시간에 아침에 시가 3% 이상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될 것이고, 한일사료는 아직까지는 누보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도 내일은 한번 더 봐야 되거든요. 금요일날은 누보와 같이 엮이는 영향이었지만, 월요일에는 혹시나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한일사료는 다른 재료가 더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물론 뭐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죠. 한미 반도체 한번 봅시다. 시장이 금요일날 상당히 안 좋은 시장에 불구하고도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종가상 뭐 끄져서 맞췄지만 마이너스 0.7%에서 플러스 7%까지 갔거든요. 종가에서는 플러스 2%로 맞췄고요. 아침에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 여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 동안에 물량을 집어넣은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분위기가 한미 반도체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뭐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보자는 겁니다. 당장 그렇다고 월요일날 뭐 아주 크게 급등을 하고 그러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에 3% 정도를 뛰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월요일날 목표는 약간 꼬리를 달아준다고 생각하더라도 분할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고점을 그 다음날 돌파를 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진입을 해갖고 분할로 해갖고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안고 있다면 홀딩을 해보죠. 비나텍과 DI는 돌파 매매로 볼 텐데요. 금요일날 별일 없이 잘 놀고 있다가 2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에 2.9%를 올렸습니다. 근데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그런 급등세라는 것은 느껴요. 하지만 공감이 안 가는 그런 급등세라도 시장이 별로 할 게 없고 시장이 어디 승부를 걸 만한 종목이 없으면 이런 신고가 종목에는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더구나 지금 이런 84,700원의 시간에 2.9% 올라 있습니다. 호가창 보면 가볍죠.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호가창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가벼우니까 조금만 누가 건드려주면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스타일도 슈프리마 이것도 이런 애들도 참 몸이 가볍거든요. 예. 몸이 가볍거든요. 이런 애들도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나텍과 DI는 돌파 매매로 한번 보죠. DI도 역시도 1.5% 올라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멈칫거리고 놀다가 지금 여기를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제 월요일날 시간에 1.5% 뛰어났으니까 일단 양봉을 치고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을 하고 예를 들면 차라리 시가 1%나 보합 잡히면 8,700원 이런 데로 좀 돌파를 한다든지 의미 있는 지점,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한번 탁 치고 가는 그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요일 매매는 주말에 나온 이슈와 금요일의 강자들과 그리고 월요일날 또 새롭게 보는 종목들 이 세 팀이 서로가 어울려서 정신이 상당히 혼조하거든요. 그래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돌파 매매는 그 점만 잘 기억을 하십시오. 현대로템은 요즘 이러나 저러나 방산주 얼마 전에 퍼스텍도 좀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현대로템 뭐 1조 원 뭐 어떻고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요즘 뭐 좀 복잡하죠. 속내가 우리나라 정부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여러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기관들은 많이 사고 외국인들은 미친 듯이 사고 있군요. 근데 엉덩이가 이놈도 무거워서 많이 가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한미 반도체 같은 스타일 진입을 했는데 내일 또 양봉을 한 게 요만 3-4% 내준다. 그러면 요즘 정세가 좀 요상하니까 한번 보유를 해보자. 이런 스타일은 그래 봅시다. 상상의 인더스트리 봅시다. 금요일날 우리 사무팀들이 진입해서 30% 수익을 무는 종목 아닙니까? 시가 공략을 이제 우선적으로 했죠. 그래서 상한가에서 안착을 했는데 상한가 풀어진 점은 참 아쉬웠어요. 우리 금요일날에 우리가 공략을 했던지 보유를 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안착을 못 해준 점이 참 아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쉬움이 과연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이놈이 상한가에서 안착이 했다 풀어졌다가 다시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풀어진 점을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각계전투 시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각각의 재료가 있는 종목, 각각의 특이한 정우가 있는 종목들한테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상상 인더스트리를 한번 봅시다. 시간에 2.5% 올랐지만 이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보합 기준가라고
생각하시고, 단 조심할 것은 이것도 호가가 약합니다. 호가 약하니까 큰 금액으로 하실 건 못 돼요. 과연 금요일에 갭을 한번 채워주려고 노력을 할까? 이런 관점으로 보죠. 셀바의 휴문땡은 한 눌림을 한번 봅시다. 그래도 명색이 첫날에 상장할 때 상가를 쳐주고, 그 다음날에 우리가 이제 뭐 20% 수익을 먹고 나왔고, 또 데이로 진입을 해서 또 15% 먹고 40% 먹은 수익권이지만 또 봐줘야 되죠. 예. 그래도 이런 기술적인 종목은 시간에 4% 흘렀지만 이것이 도리어 더 가까운 찬스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꼬리 부분 8,500원 부분 아닙니까? 이 근처 지금 9,090원 아닙니까? 여기서 8,000 이 꼬리까지 오르면 한 6%? 제가 계산을 잘 못되게 하면 나중에 계산돼요. 이 근처에서는 한 번은 받아주자. 한 번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타치를 해주고 멈춰준다면, 멈춰준데 내가 수익을 안고 있다? 그러면 한번 홀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이건 뭐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끈기 있게 한번 보시고, 타점을 여기까지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급하게 서둘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4%니까 뭐 하락세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잡혀져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아침에 시가에 공략할 것이나 한 번 더 늦금을 한 번 더 즉 기다려 줄 것이냐는 그때그때 상황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코 엠텍을 봅시다. 지금 포스코 관리도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리튬 관리주도 좋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리튬 관련주나 여러가지 관련 중에서 그나마 추세선 안에서 노는 것은 이놈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EV 첨단도 일단 지금 추세선 안에서는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시간에 마이너스 2% 빠짐을 해서 내일은 이탈이 될 확률이 많아요. 많지만은 좀 더 설명하고, 포스코 엠텍은 내일 보합 기준가 딱 잡고 27,000 기준가 잡고, 내일 시가 뭐 보합에서 1% 출발하면 가볍게 툭 집어넣어 보시고, 바로 못 가고 밀리면 보합 깰 때는 나와 있다가 보합 돌파할 때는 다시 들어가는 유동적인 매매를 좀 해주긴 좋다. 살아나면 홀딩을 하자. 포스코 쪽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 보죠. EV 첨단, 애정의 EV 첨단 소재죠. 자, 이날 당일날 29%까지 밀렸습니다. 그죠? 29%까지 밀렸죠. 29% 밀렸는데, 딱 한 번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 구간 빼고는 전부 다 손실 구간이었겠죠. 이날 EV 첨단에 거래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주 탁월한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 아니라면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종목일 겁니다. 자, 근데 종가상 27%를 마쳤는데 시간이 2%를 빠졌으니까 거의 뭐 29%에 잠겨져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문제는 그냥 보내기는 좀 뭐한데 한 번쯤은 두들겨 봐야 되지 않겠나. 한 번쯤은. 시간이 2%니까 지금 뭐 호가를 보면 이런 63,000주 18,000주 이런 거 좀 많이 내놨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치고 올라가 있는 좀 무리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말이고 해서 그동안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세를 주기에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으면 큰 폭의 반등세를 주기는 힘들지 싶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사람들은 뭔가 하루에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강한 종목을 많이 찾잖아요. 그 모습을 얘가 여기서 보여줬거든요. 여기서 올라간 것은 그때 먹고 나오고 하지만 이 시점 시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다가 11%까지 상승을 하죠. 아니죠. 고가가 21%죠. 상당한 이 하루에 50%짜리 이런 걸 배주는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공부 삼아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타겟은 시가가 2-3% 잡히면 2에서 3% 잡히면 그것이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꼬리 부분에 될 수도 있고, 한바탕 눌러주고 실이 눌러주고 7,000원 중에서 반등이 나서 꼬리를 달아주면서 살려서 마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월축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한 달이 끝나는 시점이라 그런 파동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힘이 딸리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당연히 봐줘야 됩니다. 네. 두 가지 전략으로 내일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이화전기도 안 봐줄 수가 없죠. 이화전기도 봐줘야 됩니다. 종가선 마이너스 21% 빠진데 얘는 시간에서 3%를 올려놓았습니다. 그죠? 거꾸로죠. EV는 시간에 빠졌는데 얘는 올려놓았죠. 이화전기를 볼 때는 이 아이디나 이트론 이 두 개는 반드시 붙여 놓아야 합니다. 뭐 이트론 이 아이디도 시간에 2% 같이 붙여져는 있어요. 그리고 이화산업까지, 이화산업은 일단은 뭐 마이너스대로 빠져 있습니다만 일단 그 네 종목을 붙여 놓고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화전기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 아이나 이트론도 같이 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너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니까요. 자, 이화전기도 보는 개념은 과연 얘가 월말 주간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라는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야 되겠죠. 시간에 3%뭐 아침에 뭐 시간에 이 3%를 그대로 아침 시가로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여기서 바로 올라가 줄까? 그러기에는 이화전기가 지금은 땅을 쳐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적어도 EV는 지금 바닥을 한 번 더 쳐주고 있는 상태, 엉덩이를 완전히 깔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와 있지만은 이화전기는 아직은 그렇지가 않아요. 즉 허공에 발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라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는 급락의 친구다.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 단 급락을 할 때는 급등을 하려면 강하게 내려와야 되고 땅을 쳐줘야 된다. 땅을 쳐주지도 않으면 방수가 크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어중간하게 다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밀려있는 모습이라면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큰 힘을 받지를 못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 시장을 지금 끌고 가는 급등주 대장주니까 이화전기나 EV 첨단이니까 꼭 봐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추론하는 것과 달리 또 시장은 언제든지 또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쟤는 이제 틀렸어. 월말에 설마 가겠어? 이제 쟤는 추세도 벗어나는데 뭐 내일 죽는 거지. EV 첨단 시간이 2%까지 빠진데 뭐 틀렸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씩 포기하는 거라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종목에 돈이 몰립니다. 그 돈이 몰리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해야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 KBG는 역시 기술적으로 볼 텐데요. 시간에 4%를 올려놨다면 이거는 이제 찐카 아니면 뭐 그냥 죽는 건데, 굳이 이걸 보자는 이유는 이 캔들의 이제 힘이죠. 종가선 마이너스 5.6% 빠졌어요. 그죠? 5%짜리 빠진 캔들인데 얘가 4%를 시간에 올려놨다?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에서 뭐 시간에 1%, 2% 올려놨다면 쳐다보지 않겠지만 4% 이상을 뛰었다면 내일 아침에 시가 4% 정도 나온다면 한번 승부수를 띄어볼 수가 있다. 마침 여기 16,000이라는 단가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를 딱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16,000을 안 깨면 한번 승부를 본다. 이런 뭐 깨고 내려면 잘라버리고 뭐 4에서 5% 갔다가 내려온다 그러면 탁 잘라버리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죠. 왜? 월말 주간이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장에 사실 어느 것 하나 믿을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느긋하게 급등주를 다루시면 때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잘 참조하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월말 주간이라는 거, 그리고 스케줄 트레이딩 두 종목, 신규 상장도 두 종목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매매에 조심을 하자. 그 점 잘 좀 챙기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승부를 걸 땐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10종목 5종목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 한 종목 2종목이든 정확하게 비중을 싣고 5%를 먹든 3%를 먹든 10%를 먹든 정확하게 비중을 딱 실어서 딱 먹어야지. 돈 5천만 원인데 1,000만 원 5종씩 넣지 말라 그랬죠. 한 종목에 2종목이나 뭐 2, 3천 딱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챙겨 먹는 거. 그런 공부를 자꾸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시장에는 많은 기법과 많은 매법, 많은 공룡법이 있죠. 하지만 가장 기본은 내가 내 가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시선까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고 실전력이 쌓아지고 전투력이 늘어나면서 내가 볼 수 있는 시선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경우에 실전력을 쌓다 보면 전투를 하다 보면 1000만 번, 100만 번, 1000만 싸우다 보면 눈이 넓어지고 사고의 방식도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급등주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집중, 선택 그게 먼저 비중을 딱 두시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간결함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니까 마인드 잘 갖추시고 또 내일 시장과 또 다투보시고요. 사무팀들과 소대팀들은 또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또 열심히 또 한번 싸워봅시다. 보유 종목 한국유전, 한농화수 2종목이니까 내일 가지고 또 보고 내일 시장은 새로운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쪽으로 해볼 테니까 마인드 잘 갖추시고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보기로 하죠. 자, 주말입니다. 잘 쉬시고 다음 주 한 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